네, 안녕하세요. 잔별거진의 김태진입니다. 최근 SNS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이 그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데 그중에 행복 강박증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과 또 행복을 남과 비교해서 더 내가 행복해 보여야 한다는 그런 심리를 뜻하는 표현인데요. SNS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나 취업, 연애 등에서 경쟁 심리가 굉장히 심해진다고 합니다. 좀 웃을 수만은 없는 현실인 것 같고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남들과 비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빨리 깨달으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내 삶에 집중하고 만족도를 높여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SNS는 인생의 낭비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네, 저 또한 한번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별거진 오늘은요. 직무직이 백전백승으로 일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반기 공채 대비 직무별 면접 대비법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분의 멘토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CDC 취업 컨설팅의 박서윤 대표님 먼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앞에 김태진 MC님께서 자신을 믿는 것이 중요함을 여러분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취업준비생들도 굉장히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친구들도 있어요. 이 친구들은 이제 왜 내가 자꾸 비교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자신을 믿지 않아서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부족하든 내가 잘났든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내가 있음을 인정을 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뛰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서윤 대표님. 계속해서 CDC 취업 컨설팅의 정주원 책임 컨설턴트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수능 날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도 한 15년 전에 네. 끝나고 되게 신났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수능이랑 상관없이 지금 한참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어제 하나은행의 최종이 발표가 났어요. 그 친구들은 이제 수능 끝난 고3들의 마음처럼 이제 신나게 놀 텐데, 신한은행이라든지 지역농협이 지금 발표가 한참 진행 중인데,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시고 그 이후의 삶 좀 멋진 나의 삶을 좀 꾸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CDC의 정주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직무의 면접법을 살펴볼지 바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직무 준비하셨나요? 네, 저번 주에 이어서 역시나 은행입니다. 그래서 은행 면접 기출을 저번 주에도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번 시간에는 상황 제시형을 이제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를 드렸다면은 오늘은 인성 질문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권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필히 저희 방송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이제 은행들이 한창 1차 면접 중이다라는 이야기 드렸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최종 면접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방송을 여러분의 니즈에 맞게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 시기, 그다음 면접 전형에 맞춰서 방송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농협이 최종 면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은행이랑 국민은행이 이번 16일 월요일 날 이제 최종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신한은행은 어제 1차 발표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최종 진행이 계속 예정돼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성 관련 질문들은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권 관련해가지고 정말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은 금융권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는 분이 있다면 집중해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들만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금융권에서 인성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어떤 유혹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딱 떠오르는 게 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쵸. 네, 돈의 앞에서는 돌을 볼 줄 아니까 돌로 보는 그런 게 필요한데요. 돈을 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돌로 보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뢰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 보니까 인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고객의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하고 도덕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인데, 쉽게 설명드리자면 덕목이 신뢰나 성실이나 책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잘 답변을 해서 어필을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농협이나 신보 같은 기업은 서류 제출하고 나서 온라인 인성 검사를 먼저 이제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하기도 하고요. 기업은행이나 하나은행은 합숙 면접을 통해서 지원자의 이런 생활 태도나 그리고 습관들을 보려고 하고요. 네. 자소서 항목도 대기업이 직무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에 비해서 이제 은행은 관계나 이런 삶의 전환점에 있어서 가치관을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즉 금융권은 인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채용 과정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모든 면접 질문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실제로 출제가 됐던 질문들을 중심으로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보죠. 자, 첫 번째 질문 살펴보죠. 좋아하는 브랜드가 뭡니까? 왜 좋아합니까? 네, 이 질문의 의도부터 파악해 볼까요? 네, 많은 친구들이 이런 질문 받으면
브랜드, 우리 회사의 브랜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은행이라는 곳이 브랜드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삼성이라든지 애플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브랜드 색깔이 정말 강하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질문의 의도를 막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숨은 의도가 뭘까 이런 걸 생각하시느라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평소 때 가지고 있던 생각을 면접관 앞에서 솔직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면접관들은요. 이제 면접에 들어오기 전에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 친구들하고의 진정성을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은행원이라고는 도덕적인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건데 저는 그랬거든요. 은행에 있을 때 우리가 돈을 시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제가 돈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짐으로 느껴졌었거든요. 그만큼 돈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는데 면접관들은 그런 지원자들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몇 가지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는 어떤 창의적인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합니다. 요즘 지원자들이 정말 준비를 많이 해오거든요. 뭐 스터디라든지 아니면 저희 컨설팅 뭐 이런 걸 받아가지고 정말 준비가 잘 됐기 때문에 웬만한 질문에 외운 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면접이라는 것은 외운 것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 간에 소통하고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데 면접관들은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형화된 답이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원자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 어떤 식사를 하셨어요? 교통편은 뭐 타고 오셨어요? 이런 질문, 아이스 브레이킹하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지원자의 긴장되는 부분을 분위기를 깨고 진솔한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원자는 본인의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금 많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도 사실은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기보다는 그냥 궁금한 걸 물어본 것 뿐이에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막 모분 담으려고 답안을 막 찾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막 회사를 연결하려고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솔직하게 나는 이런 브랜드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 평소 때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좀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솔하게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면 되겠군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대표님. 저는 이런 질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네. 이유가 너무 학생들이 외우다시피 이제 연습을 하니까 달달달달. 네, 예, 면접에 예. 답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은 당신의 그런 가치관과 생각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정한 이야기를 담고 싶은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브랜드를 왜 좋아하는지 본인의 생각과 가치관을 담아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설명을 이제 제가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브랜드라고 하면은 뭐 코카콜라, 뭐 맥도날드, 삼성, 뭐 저희 그 A 이런 사의 은행 여러 업종의 브랜드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는 저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스마트폰 브랜드의 애플입니다. 단순한 기계 IT 장비를 넘어서서 감성적인 디자인과 소비자 지향적인 인터페이스 그리고 단순한 하드웨어 판매가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를 통한 지속적인 수익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현재 트렌드를 핵심적인 부분으로 이끌어가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은 정말 좋은데요. 물론 이런 답변 이후에 꼬리 질문이 이제 있죠. 은행의 브랜드에 대해서는 넌 어떻게 생각하냐? IT 기업이 은행의 전통적인 결제 업무까지 넘어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의 의도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서 그런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이끌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자신의 생각을 잘 담아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정형화된 답변을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하시고 또 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질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출제됐던 질문 중에 입행 후 가장 힘든 상황을 예상해보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대답해 보시오. 네. 어떤 의도의 질문일까요? 네, 이거는 하나의 이제 로열티를 좀 보려고 하는 거죠. 은행이라는 곳이 실제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친구들 모습을 좀 찾으려고 하는 건데요. 은행 영업점에서는 정말 많이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좀 알아내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객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고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내부 고객이라고 하는 직원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인간관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매우 중요하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은행에서는 내부 규정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죠. 고객의 정보라든지 재산을 지키기 위한 그런 안전장치인 내부 고객, 그뿐만 아니라 금감원이라든지 금융당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률까지 지켜야 할 부분이 정말 많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떠한 것을 원칙으로서 우선순위로 생각하는가, 이런 모습들과 행동을 미리 좀 여러분이 숙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모범 답변, 모범 답안도 한번 제시를 해주실까요, 대표님? 네. 네네. 네,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라면은 외부 고객의 문제보다는 그 내부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 집중을 하겠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나 제가 이제 금융 인턴 근무를 하면서 불만을 가진 그런 고객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주변 선배나 동료들과 서로 의지하고 도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 간의 단합이 좋다면 고객 만족은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그 동료 간의 그런 우애도 더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여러 유형이 있기 때문에 저랑 다른 선배나 이런 동료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은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양쪽의 문제라는 생각으로 막내답게 제가 먼저 접근하고 그리고 그쪽에 무엇을 원하는지 어떠한 스타일인지 파악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제가 다가가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죠? 네, 네. 이렇게 이런 흐름대로 답변을 하라라는 네네. 말씀이셨습니다. 자, 인간관계가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아주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운 질문들이 굉장히 많네요. 현장이란 무엇입니까? 본인은 현장형 인재라고 생각합니까? 네, 이 질문은 대표님 어떤 의도일까요? 이건 한마디로 은행의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네. 영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영업인으로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하려는 질문인데요. 은행이 과거에는 이제 방문한 고객 수가 이제 인바운드 업무로만 이제 충분히 상품 가입을 유도할 수가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비대면 채널이 강화가 되면서 이 아웃바운드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영업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인재인지가 이제 궁금한 부분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나 이 문제에 대한 답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현장 하면 뭐 미생이 좀 떠오르긴 하는데, 네, 그 현장이 무엇인지 여러분만의 좀 정의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현장에 대한 생각을 먼저 이야기하시면서 끌고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답변을 조금 예시로 이야기를 드리면요. 은행에서 현장이라는 것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영업점뿐만 아니라 현장부터 시장까지 고객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현장일 것입니다.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장의 정의와 나는 그런 현장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약간의 포부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땡땡 인턴 경험 시 고객의 요청 사항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을 한 달간 5,000km 이상을 운전하면서 고객의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 고객의 소리를 들으려고 되게 노력하는 열정, 실천하는 사람, 아까 말씀하셨던 아웃바운드 영역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약간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고요. 제품에 대한 작은 불만부터 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개선 사항까지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 내용을 정리한 결과 땡땡땡 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내가 인터넷 결과물을 그 결과 열정을 다해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것까지 끌고 안 나가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고 현장형 인재로서 직접 발로 뛰는 사람이라는 정도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영업점에서 고객을 기다리는 직원이 아니라 태블릿 PC를 들고 고객이 원하는 곳으로 찾아가는 소통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은행의 영업 현장이 많이 바뀌었다. 인바운드가 아니라 아웃바운드까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람이 나다. 이 모습을 조금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그 현장에 맞춰서 준비된 인재임을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좀 어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은행권 채용 면접에서 실제로 출제가 됐던 질문들 살펴봤고요. 또 그에 따른 모범 답안까지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 모범 답안을 외우시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이번에는요, 이 하반기 채용 면접에서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예상도 한번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주영 컨설턴트. 네, 요즘에 이제 정부에서 되게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금융권의 경쟁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쟁을 좀 유도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얼마 전에 시행돼 있던 계좌 이동제 같은 경우에도 은행 간의 경쟁을 유발하는 부분들인데요. 은행들은 그 과거에는 사실 상품들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 비슷하게 움직인 게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조금씩 이제 차별점을 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준비하실 때는 우리 회사만 보지 마시고요. 타 회사, 타 행가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면접
면접 때는 이제 타인과 비교하는 질문도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와 다른 회사의 강점과 약점을 비교해보라. 예,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뭐 내가 타 회사에서 인턴 경험이라든지 뭐 아르바이트 대외 활동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특성, 상품만 알아볼 것이 아니라요, 타 회사의 특성도 같이 알아보고요, 비교 분석하고 이런 때문에 우리 회사가 더 좋다, 선도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회사별로 키워드가 있거든요. 뭐 하나 외환은행 같은 경우 이번 통합이 됐기 때문에 통합 1위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신한은행에서는 더 뭐 리딩뱅크, 뭐 더뱅크, 뭐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뭐 기은 가족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살려서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박서윤 대표님은 또 어떤 질문 예상하시고 이번에 어떻게 대비를 하라라고 말씀 전해주고 싶으세요? 네, 은행원은 언제부터 너 꿈 거 같냐 이런 질문들을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문과생들이라면 한 번쯤 지원을 해볼 만한 이제 은행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최종 합격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원하는 기업에 직무 합격이 되면은 퇴사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가끔 있어요. 가끔은 있는데. 근데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온실 속의 화초를 뽑진 않거든요. 그쵸. 그러니까는 어떤 어려운 경험이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은 이 회사에서 정말 힘든 순간에도 극복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서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친구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진짜 이 친구가 어떠한 로열티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들이 올 하반기에 어떤 것들을 준비하셔야 될지를 지금 두 분이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끝으로 은행 면접 대비 꿀팁을 두 분에게 각각 하나씩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윤 대표님부터 또 팁을 알려주실까요? 네, 항상 그 면접에 이게 닥치면 저한테 와서 대표님 면접 어떻게 준비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마치 답을 원하는 것처럼. 나 좀 살려달라고. 네, 예. 그 답을 만들어 달라고 네. 하는데 사실 그 답은 자기소개서에 있거든요. 이미 자기소개서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 두 가지식으로 글을 매끄럽게 잘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말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리한 부분들을 이제 말로 쓰는 거기 때문에 장황하게 말하기보다는 핵심적으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쭤보실 때 그때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러한 기법을 좀 배우면 되는 건데 일단은 자기소개서에 뭐라고 내가 담아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한 번은 이제 자기소개에서 말고 다른 거는 없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일단은 첫 번째 자기소개서를 보고 그다음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깊게 생각을 하시면은 면접에서 기본적인 부분은 잘 습득하고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소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안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예상 질문도 뽑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주원 컨설턴트도 끝으로 꿀팁을 하나 주실까요? 제가 뭐 자랑은 아닌데요. 면접을 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이야, 자랑이네요. 예, 근데 뭐 사실 뭐 이렇게 외모가 그렇게 뭐 은행원들하면 되게 잘생기고 멋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런 외모는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안 떨어졌던 거는 저만의 매력을 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컨셉을 좀 가지고 갔던 부분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사실 조금 스스로가 본인이 미리 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했다면 저는 최종 면접은 진짜 별거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기세를 가지고 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만 좀 형으로서 선배로서 몇 가지 좀 충고를 좀 드리자면요. 너무 첫 번째는 너무 긴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소개팅 갈 때 내가 정말 좋아하던 사람이라면은 되게 긴장을 많이 해서 평소 때 하지 않던 실수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막 수저로 떨어뜨리고 막. 네, 화장실 네. 어딘지 몰라서 막 네. 복도로 비상계단으로 나가고 네, 막. 그리고 예. 막 정말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예. 오히려 내가 가진 매력을 못 보여주게 되는데요. 면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긴장을 많이 하게 되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어필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로열티를 가지되 긴장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말을 좀 길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방송 도중에 평소 때보다 말이 좀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제가 핀트를 놓치더라고요. 예, 핵심적인 부분으로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식으로 핵심 부분만 조금 많이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들으셨죠? 면접.
그다음에 최종 면접, 인성 면접은 인성이 아니라 인상 면접이더라. 3초 만에 정해지더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 소개팅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뭐 관상을 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첫인상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첫인상은 외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정말 잘생긴 사람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은행이라든 다른 기업이나 가서 보시면 생각보다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밝은 표정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정은 기운을 만들어내고 그때 전체 분위기를 만들어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표정 항상 밝게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긴장하게 되면 표정이 굳게 되는 거고 그러다면 또 예, 장황하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개팅을 정말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뭐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인연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회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인연이라면은 정말 좋은 회사. 제가 어떤 회사는 떨어졌는데 내가 어떤 회사는 떨어졌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좋은 회사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끝까지 놓지 마시고 기분 좋게 기세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동생에게 이야기하듯 제대로 좀 충고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행권 인성 면접 대비법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잔명어진 계속해서 우리들의 작지만 강한 기업, 우리나라의 강소기업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의 개인정보보호시장 1위의 기업인데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 소만사입니다. 소만사의 모습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평소에 동경하던 히말라야의 안나푸르를 가게 되었는데 눈사태로 길이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말라야를 향한 열정은 꺾을 수 없기에 더듬더듬 없는 길 위에 길을 만들면서 올라갔지요. 그렇게 고생 끝에 정상에 올랐으니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를 완수한 기쁨 말할 것도 없고 회사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회사도 개척되지 않았던 개인정보보호, 내부정보 유출 방지 분야의 길을 찾아가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우리도 세계 최정상의 소프트 회사가 되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플랜카드를 들고 있자니 괜히 뭉클해지더라고요. 영등포의 한 대형 신축 건물에 자리한 소만사는 1997년 작은 벤처 기업에서 시작해 현재 매출액 200억 원대, 직원 140명의 개인정보보호시장 1위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이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열정으로 똘똘 뭉쳐 세계 1위 제품이 아니면 만들지 않겠다는 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많은 사람한테 쓰일 때 가슴이 뛰더라고요.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두뇌는 세계 제1인데 왜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이 없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렇게 야심차게 혹은 무식하니까 용감해서 회기를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는 사무실이 없어서 야간반으로 주간반, 야간반으로 나눠 일하게 됐고요. 하지만 소프트웨어에 대한 확신과 믿음 그리고 열정으로 소프트웨어가 우리나라의 지식 기반 산업의 미래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수호한다는 소만사에는 세 가지 1위가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시장 1위,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장 1위, 인터넷 필터링 시장 1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네, 소만사 솔루션들이 기술에 있어서 다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도 15년 연속 한국 시장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소만사 솔루션이 기술적으로 세계 최고의 수준에 올라간 것은요, 다른 무엇보다 한국 네트워크 시장의 복잡성과 특이성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특이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15년간 매일매일 새로운 위협들과 싸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계 1위가 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만사는 고객 맞춤형으로 향상된 솔루션에 축적된 서비스 노하우를 더해 삼성, 현대, LG, SK 등의 대기업과 청와대, 금융감독원, 경기도청 등 공공기관, 우리은행, 신한은행, BC카드 등 금융기관을 비롯해 미국 센터뱅크와 멕시코 중앙정부까지
2천여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저번 주 영업 수진 내역입니다.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조례 현장인데요. 직원들의 분위기가 사뭇 진지합니다. 조례가 끝나고 대표는 모든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데요. 이번에는 뭔가 건네주시는데 혹시 보너스? 이번 달 최고 실적을 거두기라도 하셨나요? 그런데 저 봉투의 주인공은 따로 있다고 하네요. 예, 봉투는 뭔가요? 주인들은 따로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기분 좋게 시작한 이장희 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의 자리에는 가족 사진이 한가득인데요. 아참, 봉투의 주인공 누군지 알려주셔야죠. 바로 이 아이들입니다. 봉투에는 자녀들을 위해 생일 축하금이 들어있어요. 월요일마다 자녀 생일을 맞는 직원들에게 대표님이 직접 전해주시거든요. 얼마 전에 제 아들 생일이었었는데 축하금으로 로봇 장난감을 사줬어요. 전 직원 앞에서 받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 아내도 정말 좋아합니다. 회사가 우리 가족을 소중히 여겨준다는 기분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소만사는 직원들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소중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모든 일의 근원은 가정이며 가정이 행복해야 기업도 성장한다는 생각으로 자녀 출산 및 생일 축하금 외에도 미취학 아동 양육비 지원, 가족 초대 바비큐 파티 등 다방면에 걸쳐 가족 친화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니, 회사 안에서 웬 음악 소리가? 기타에 키보드에 베이스까지 밴드 연습이라도 하시는 건가요? 와, 연주 실력이 훌륭하신데요? 예, 지금 점심 먹고 밴드 연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옆에 있는 김성진 연구원이랑 저는 이제 앨범도 내고 뮤직비디오도 찍은 이제 전문적인 록밴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둘이 이제 중심이 돼서 회사 내에서 그 연주에 열정을 가지신 분들을 따로 모아서 음연사라는 사내 연주 동호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 동호회라든가 사진 동호회, 그리고 낚시 동호회 등도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젊고 열정적인 직원들을 이제 회사에서 지원금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사람들이 그렇게 금전적인 문제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즐겁게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뿐 아니라 동호회 활동까지 모든 일에 적극적인 직원들의 모습에서 현재 소만사를 만든 기반인 열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난 할 때 됐는데 해도 뭐 직원들이 매일 빠지지 않고 즐겨 찾는 자판 기업. 직장 생활에 한 잔의 여유를 선사하는 곳인데요. 이 자판기 앞에서는 종종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자판기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으시다면서요? 네,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팀장님께서 1,000원을 주면서 음료수 8개를 볶고 100원을 남겨러 가시는 거예요. 처음엔 치킨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음료수가 100원에서 200원 사이였거든요. 이렇게 음료수를 먹어서 좋고 더 좋은 거는 이렇게 자판기를 통해서 모인 이익금들이 빈곤한 아동이나 뭐 전자책 기증 같은 좋은 일에 쓰인다고 하니까 더욱더 흐뭇합니다. 고객과 사회가 키워주었기에 돌려준다는 생각으로 소만사는 기아대책기구, 월드비전 등 다양한 단체에 해마다 수익의 1%를 기부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사장님부터 사원까지 아이스버킷 릴레이가 있었는데요. 회사 정문 미국 출장 중인 실리콘밸리, 분수한 야구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아이스버킷이 이어졌죠. 아이스버킷 후에도 회사에서 인당 10만 원씩 직원 이름으로 기부도 했습니다. 소만사는 회사가 발전하는 방법 중 단연 으뜸은 직원들의 발전이라고 믿는데요. 그래서 이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바로 교육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산업은 두뇌 집약적이니까 인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직원들이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죠. 물론 회사에서도 학자금이나 도서 구매, 자격증, 사내 스터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해마다 직원 전원이 해외 워크숍을 가는 등 보상도 확실하고요. 직원 간의 그리고 고객과의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 이처럼 소만사에는 소중한 만남을 사랑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회사는 어떤 인재를 원할까요? 저희 회사는 연구소, 기술본부, 영업본부, 그리고 교육기획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기술 관련 직종에는 컴퓨터 관련 전공자가 유리하겠죠. 하지만 저희가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컴퓨터 관련 전공자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신입사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기본기, 실천력, 인내심 같은 기본 덕목들입니다. 그런 기본 덕목들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해당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인간 두뇌의 가치를 보여주며 빛의 속도로 세계로 퍼져나가는 소프트웨어. 한국의 신성장 엔진인 소프트웨어를 창조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들의 자부심은 이미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 최고를 향해 도약하고 있었습니다. 소만사의 비전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30년 동안 개발하는 연구소 만들기는 30년 동안 안정적으로 기술 개발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 일마카피 글로벌 제품 만들기는 한국의 협소한 시장을 벗어나서 세계적인 시장까지 도전하겠다는 표현이고요. 마지막으로, 100년 지속의 기업을 만든다는 것은 평생 동안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그러한 직장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으로 뭉친 직원들. 개인정보 보호 분야 시장 1위, 지적재산권 1위, 재무 안정성 상위 1%. 가족들까지 생각하는 동급 세강의 복리후생과 직원 교육 프로그램으로 함께하는 회사 소만사. IT의 중심이 소프트웨어로 이동하는 지금,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꿈꾸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소만사의 직원들 참 행복해 보이네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기술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소기업 살펴봤고요. 잔매거진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직무를 찾아라. 파이팅! 파이팅!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